한국공학대학교는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기 위하여 오늘도 달립니다. 1997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해 설립한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2022년 한국공학대학교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한국공학대학교는 창의적 사고와 도전 정신을 갖춘 공학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공학으로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14개의 학부와 학과들이 오늘도 달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한국공학대학교는 메타버스 공학교육 혁신으로 국내 최초 가상현실 공학 전공 실습실, 국내 최대 개인형 부스 VR 실습실을 구축했습니다. 한국공학대학교는 산학연 공유 플랫폼 구축, 융합형 산학교육으로 새로운 산학연 모델을 제시합니다. 엔지니어링 하우스는 한국공학대학교에서만 볼 수 있는 산학협력 시스템으로 교수와 기업, 학생이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공간에서 24시간 함께하는 창의 융합교육 플랫폼입니다. 한국공학대학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ESG 기반의 대학입니다. 제2캠퍼스는 에너지 전환 특화 캠퍼스로서 탄소 중립의 메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학대학교는 산학연 협력의 중심에서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공학기술 선도대학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한국공학대학교. 네, 저희 학교는 정부가 설립한 수도권 유일의 공과 특성화 대학입니다. 저희 학교 혹시 위치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저희 학교는 제1캠퍼스, 제2캠퍼스 모두 경기도 시흥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인천에서 올 때는 저희 학교 정왕역이 수인분당선 라인입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통학할 때도 전철로도 다닐 수 있는 수도권 소재에 가까운 학교다, 접근성이 좋은 학교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국가에서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희가 42억 원의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국고사업과 별도로 국가에서 정부 지원금을 42억 받고 있고, 이건 앞서 영상에서 보셨던 그런 실습실 구축이나 학생들 현장 실습에 나갈 수 있는 금액들, 이런 학생들이 공부하는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용하는 금액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1997년도에 개교를 했는데요. 개교를 할 당시에 스웨덴과 핀란드를 조금 모티브로 학교를 벤치마킹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희는 핀란드 울루테크노폴리스를 좀 많이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여기가 울루대학교 근처에 저희 학교 근처에 산업단지가 있는 것처럼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는 주로 연구 인력들이 많이 배치된 연구단지였는데요. 여기가 기업체의 그 울루대학교 학생들이 실제로 여기 산학협력, 그래서 같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실제 여기 회사에 취업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 몇 년 후가 지나니 연구 인력의 80%가 울루대학교 학생들로 채워졌다. 그걸 모티브로 해서 저희 학교도 저희 학생들이 이런 산학 클러스터에 같이 포함될 수 있는, 흡수될 수 있는 학생들로 양성하자라는 취지로 학교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다른 학교와는 달리 좀 실무 위주의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1, 2학년 때는 이론 위주의 수업이 좀 진행이 되고 3, 4학년 때는 다른 학교의 대학원 과정,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주로 수행하는 과정으로 좀 학사 구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졸업했을 때 책으로만 배웠어요. 이거 한번 실습해봤어요가 아니라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재로 저희가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희 학교에 특화된 것 중에 하나가 EH라는 엔지니어링 하우스가 있습니다. 이건 아예 기업체가 학교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들어와 있는 장소가 기숙사 건물에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그리고 같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내용들을 본인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벗어나지 않고도 실습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을 저희가 마련을 해놨고, 약 100개 정도의 그룹이, 기업이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고 400여 명의 친구들이 이 프로젝트를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1년에 1,300여 명 정도를 선발하는 대학이고 약 7,000명이 재학 중인데 400여 명은 너무 적죠. 그래서 저희가 이 이외에도 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가족회사라는 제도입니다.
외부에 나가서 저희가 가족회사를 이제 같이 융합을 해서 기업체에는 기술 개발이 필요한 기업체에는 저희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같이 연구진으로 투입이 되고 학생과 교수님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걸 실질적으로 해보는 기회를 제공을 할 수 있고 기업에서는 이 학생들을 현장 실습생으로 받아들여서 서로가 도움이 되는 이런 클러스터형 모델,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영상에 보셨을 때는 4,200개 정도였는데 저희가 꾸준히 가족회사를 발굴하고 있고 지금 현재 4,400개 정도의 가족회사에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실제 가서 행해보고 이런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저희 학교도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졸업 전시회라는 이제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하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실제로 책에서 배웠던 걸 회사에 나가서도 해보지만 자기들이 하나의 본인만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수업으로 저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졸업 전시회 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생들이 하나의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수행하고 본인이 나중에 취업할 때 포트폴리오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나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처럼 이제 실무 중심의 학교, 산학협력 중심의 학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산학협력 그 링크 사업에도 선정이 되어서 학생들 240억 정도의 금액을 학생들이 이런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는 금액에 또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보다 학생들이 본인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진로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저희 학교에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학협력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이런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는 교수님들께서도 현직에 있다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국가 사업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얼마 전에 저희가 국가에서 뭐 하나 발사했죠? 우주로 하나 날아갔죠? 혹시 뭔지 기억나시나요? 네, 누리호 얼마 전에 발사를 했는데 저희 학교 교수님께서 여기 누리호 3차 발사에 탑재된 위성 2호 사업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기계공학과 김태경 교수님께서 열제어 장치 관련해서 총괄 책임을 하고 저희 학교가 여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 지역사회를 넘어서 국가 사업에도 저희 교수님들, 연구진들 그리고 학생들이 같이 투입할 수 있게 이런 실무 역량을 키우고 있는 학교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게 저희도 장학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한 34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수혜받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뭐 가족회사나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 프로젝트 비용은 별도로 제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건 순수하게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프로젝트 비용은 여기 플러스 알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정말 앞서 벤치마킹 했을 때 그 산업단지의 80%가 학생들로 채워졌던 것처럼 취업률을 좀 많이 중요시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72%의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거는 전국 4년제 대학이 64% 취업률에 비해서는 약 8% 정도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고 특히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저희 학교 학생들은 전공 일치 비율이 89%입니다. 보통 요즘 4년제 대학을 졸업해서 학생들이 본인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는 경우가 47% 정도라고 22년도 이제 통계 기록에 따르면 47.7%를 이제 본인 전공 일치가 되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은 89%가 본인이 희망하는 본인이 배웠던 전공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긴 좀 이른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저희 학생들은 그렇게 본인 전공도 살려가는데 90%의 학생들이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규직 친구들이 90%를 차지하고 있고 저희는 학생들이 프로젝트도 많이 참여하고 연구진으로도 활동을 하다 보니 실제 취업도 연구진 쪽으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대를 보면 대부분이 이제 현장 기술직으로 많이 가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도 이렇게 만드는 거 좋아하고 하는 친구들 기술직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대 친구들 중에서도 연구원으로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학교는 학교에서 이미 3, 4학년 때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이런 연구 역량을 키우고 저희 학교 대학원까지 진학을 해서 계속 본인의 역량을 키워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약 90% 정도가 수도권 친구들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친구들이 약 90% 정도 되다 보니 그 친구들이 취업을 할 때도 본인의 원래 살았던 지역, 그 수도권 근거지를 벗어나고 싶지 않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학교 근무 지역이 경기, 인천이 55% 정도, 그리고 서울 지역이 3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뭐 실무 역량을 키워주고 뭐 장학금 주고 그냥 프로젝트만 수행한다고 해서 사실 취업이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대학교에 갔을 때는 학생들이 좀 모든 걸 스스로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고 이 정보의 부재도 있는데 저희 학교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이 취업하는데 저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멀리 있으면 학생들이 찾아가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것도 기숙사 1층에 있습니다. 이쯤 되면 기숙사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기숙사가 대체 얼마나 사이즈길래 기숙사에 엔지니어링 하우스도 있고 대학 일자리 센터도 있고 하냐, 좀 이따가 제가 영상으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는 이제 저희 취업 지원관 선생님들이 있는데요. 다른 학교와의 차이점은 다른 학교는 보통 단과대당 취업 지원관 선생님이 한 분씩 계십니다. 단과대에 뭐 6개, 7개 학과가 있는 데도 있고 많으면 뭐 10개 이상의 학과가 하나의 단과대에 있는 학교들도 있는데요. 저희는 학과 전공, 그러니까 학과별로 저희가 취업 지원관 선생님이 있습니다. 저희 20개 지금 약 20개의 전공, 14개의 학부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 학부과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학부별로 지금 선생님들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1학년 때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체계적으로 취업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내가 대체 어디로 취업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현장에 실무 이렇게 만드는 쪽을 더 좋아하는지, 아니면 나는 정말 혼자 연구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좋아하는지, 이런 것부터 다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분들, 그러니까 지금 학생분들도 있고 어머님도 있는데 본인이 어떤 걸 희망하는지부터 학교에서 같이 찾아주고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절대 혼자 우리 학교 이렇게 실무 많이 시켰으니 너희 알아서 취업하세요, 이렇게 두진 않습니다.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취업 상담 프로그램, 그리고 면접 특강, 기업 특강, 그리고 채용 박람회도 기숙사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숙사의 다양한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도 이제 좀 학사 제도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 이제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지만 저희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갑자기 메타버스가 이렇게 떠오를지 급부상할지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것처럼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점점 깊이 연구를 하다 보면 본인이 조금 나는 이쪽 분야도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나는 A 전공보다는 B 전공이 더 맞는 것 같아 하는 친구들은 뭐 공부할 수 있게 저희가 환경을 다 열어줍니다. 그래서 전과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는 전과까지는 안 하고 나는 2개 전공 다 해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 위해서 복수전공, 부전공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주셨으면 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이 바뀌면서 저희가 하나의 전공으로 내 꿈이 이루어지긴 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메타버스를 예로 들었는데요. 저희 학교 그래서 메타버스 디자인 전공이 융합 전공으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디자인공학부, 게임공학부, 컴퓨터공학부가 3개 학과가 융합해서 메타버스 디자인이라는 하나의 융합 전공을 만들고 학생들이 본인이 이쪽으로 공부할 수 있게 저희가 교육과정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융합 전공에 참여하면 이 학생들은 저희가 장학금도 따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기숙사 우선 입주 혜택도 드리고 있으니 본인 자녀분들 지금 그리고 학생들 본인이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본인에 대해서 꾸준히 한번 탐색해 보시고 이 전공을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드디어 기숙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숙사인데요. 좀 크죠? 저희가 지하 1층부터 18층까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도권 대학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되는 기숙사 수용률을 보이고 있고요. 저희 학교의 좀 특이한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H라는 엔지니어링 하우스가 기숙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본인들의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걸 기숙사 내에서 해결할 수 있고 기숙사 내 1층에 학생들의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대학에 왔을 때 학생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게 이제 특히 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여학생 학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4인실 너무 불편해요.
4인실, 뭐 1인실 같은 거 없을까요? 하는데 저희 학교 4인실은 원룸형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가면 엄마, 아빠, 뭐 안방, 그리고 내 방, 동생 방 있는 것처럼 하나의 호실에 들어갔을 때 4개의 각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마련을 해놨고요. 기숙사 시설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관 탐방을 시작해 볼게요. 이곳은 우리 학교 생활관의 출입구입니다. 먼저 생활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설정한 보안 시스템을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PIP 생활관의 기숙사입니다. 2인실은 침대와 책상의 분리로 편안하게, 4인실은 2층 침대가 있어 아늑하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PIP 생활관 전층에 자리한 휴게실은 자판기 및 대형 테이블이 있어 감소에도 공부에도 최적입니다. 더불어 독서실 역시 전층에 위치하여 학생들의 학업을 도와줍니다. 일부 독서실에서는 노트북의 사용도 가능하니 사용 전에 체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한 세탁실도 전층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 세탁실은 미리 구입한 세탁카드로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는 제2생활관의 기숙사입니다. 제2생활관은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깔끔하며 2인실은 대칭 구조로 넓어 보이며 4인실은 원룸형 복도 형식이라 마치 1인실을 사용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PIP 6층에는 각종 체육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헬스장은 회원가입제로 운영되며 생활관생은 거주 개월에 따라 할인도 받을 수 있어요. GX룸에서는 요가, 필라테스, 재즈댄스, 방송댄스 등 다양한 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탁구를 즐길 수 있는 탁구장,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는 코인 노래방도 있어요. 이제 1층으로 내려와서 무엇이 있는지 한번 둘러볼까요? 건강지원실에서는 무료로 간단한 외상 및 질병치료, 신체 검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KBU 북스토어에서는 수업에 필요한 교재나 학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물품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세탁소와 미용실이 1층에 있어 수선 및 세탁, 헤어스타일링을 전문가에게 언제든지 맡길 수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편의점. 큰 규모에 걸맞게 실내외 휴식 테이블이 있어 편리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은행도 빠질 수 없겠죠? 은행의 존재는 급한 금융 업무를 보아야 할 때 큰 도움이 되어준답니다. 면접에 필요한 정장, 수트포유를 이용해보세요. 면접에 필요한 정장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답니다. 더불어 1층의 제과점은 오전 8시부터 영업하여 가꾸운 빵과 함께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요. 여기는 우리 학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생과일 주스 카페. 다양한 메뉴 덕분에 질리지 않는 카페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답니다. 각 생활관 1층에 자리 잡은 무인 택배 시설은 보안과 편의 면에서 학생들의 신뢰를 듬뿍 받고 있습니다. 지하 1층에는 학식이 준비되어 있는 푸드코트, 1층에는 뷔페 스타일의 푸드라운지, 2층에는 맛있는 돈가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유명한 퓨전 음식점 등 다양한 식당들이 자리 잡고 있어 학생들의 식생활을 책임집니다. 네, 학교 시설 보니까 어떠세요? 괜찮은 것 같나요? 제가 대학교 1학년 진학을 했을 때 저희 부모님께 가장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게 밥 먹었니였습니다. 네, 아침 먹었니? 점심 먹었니? 저녁 먹었니? 가장 많이 들었던 게 학생분, 내 자녀분들을 보내놓고 내가 잘 먹고 잘 자는지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충분히 뭐 다 식사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지하 1층, 지금 지상 1층 여기에 학생들 푸드코트, 식당, 지하 2층까지 지금 식당이 조금 운영이 되고 건물에도 각 학생들이 공부하는 건물에도 학식이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 뭐 식사나 아니면 학생들 뭐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는 기숙사라는 것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 가면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게
남녀 성비를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저희 학교는 한 8대2 정도, 이제 남학생들이 8, 여학생들 2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기숙사도 남학생 기숙사가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좀 신청하실 때 안내해 주시면 좋고요. 저희 학교는 또 다른 기숙사와는 차이가, 다른 학교는 보통 한 학기 단위로 기숙사 신청을 받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는 한 학기, 그러니까 4개월짜리도 있고요. 6개월 신청하셔도 되고 12개월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12개월 신청 이렇게 좀 기간이 늘어날수록 기숙사비 할인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편의시설, 뭐 헬스장 그런 부분도 다 할인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생들 좀 생활하실 때 내가 기숙사를 난 계속 살아야 될 것 같아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좀 장기 입주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학교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렸는데요. 자녀분들 좀 보내고 싶어졌나요? 학생들은 좀 들어오고 싶어졌나요? 아무도 안 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답이 너무 작은데요? 네. 네, 지금 그럼 저희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릴 테니 지금부터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20개 전공 약 7,000명이 재학 중인 규모가 그렇게 큰 학교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종합대 절반 정도 되는 규모인데 공과대학 단과로는 공과대학 중에 최대 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머님들 가장 오해하는 학과가 게임공학과가 있습니다. 예, 프로게이머 양성하는 학과는 아니고요. 게임 개발하고 프로그래밍 하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할 때 게임공학과 많이 물어보시는데 프로게이머 양성한 학과는 아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이제 공과 계열 이외에는 디자인 중에서도 산업 디자인과 미디어 디자인 개설되어 있고요. 경영도 경영학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IT 경영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교 전년도와 조금 올해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전년도에 있었던 특정교과 우수자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실천인재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그 2개의 영역은 올해는 선발하지 않고 있고요. 대신 이 인원들을 저희가 올해부터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을 신설을 했고요.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전형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과 기회균형 전형으로 신설이 됐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학생부 교과 방법은 각 과목당 4개씩 저희가 학생부 교과당 4개의 과목씩 반영을 합니다.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면접도 저희가 면접으로 30%에서 40%로 올해부터 확대가 됐습니다. 면접의 중요성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저희 학교는 논술, 교과, 종합, 그리고 수능 위주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논술 전형을 논술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논술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저희 학교는 수리 논술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더 걱정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뒤에 가서 우리 학교 논술은 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릴 거고요. 제가 저기 교과 우수자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저 전형만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이외에는 모두 수능 최저가 없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논술 위주 전형, 이제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보면요. 저희 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고 논술 성적 80에 학생부 교과 성적이 20%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의 논술 점수가 정말 합격의 당락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최종 등록한 친구들까지 봤을 때 한 5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까지 지금 논술 전형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은 논술 전형인데 높지 않죠? 9대1 정도. 저희가 지금 경쟁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 지금 뭐 경영학부, 여긴 공대가 아닌데도 수리 논술 봐요? 다 동일한 수리 논술을 보고 있고요. 저희 학교는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1월 26일 날 지금 논술고사 진행하고요. 논술 모집 단위별 오전, 오후는 저희가 모집 요강에 어떤 게 오전이고 어떤 게 오후에 본다 미리 공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하실 때는 이 점 꼭 확인하시고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혹 이걸 확인 안 하시고 같은 시간대에 여러 개 학교를 원서 접수를 하고
시간을 바꿔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바꿔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서 접수 전에 이건 꼭 확인하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학교 문제 특징은 여러분들 모의고사 볼 때 3점 문항으로 맞췄습니다. 전년도보다 올해 난이도가 더 낮아졌고요. 3점 정도 문항 풀 수 있다 하는 친구들 지원할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했고, 그리고 수원, 수투까지만 시험범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별도의 준비 없이 수능 준비하면서도 충분히 논술 준비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단답형 약술이고요. 어떻게 이제 친구들 요즘 약술형 시험 많이 봐서 많이 학습은 되어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좀 정리하면 잘 될까요? 하는 친구들은 저는 답안지를 좀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수학 답안지 보면 뒤에 장황한 말 없이 좀 깔끔하게 수식, 이 답이 왜 나왔는지 풀이 과정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풀이 과정을 조금 적어줄 수 있는 그런 약수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학교 논술 준비 전략, 별도 교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교과서 수능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고요. 약수령 논술이라서 학생들 좀 걱정 안 하시고 지원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사회, 과학 이런 거 나오지 않고요. 저희 모두 수리 논술 진행되고 수원, 수투까지만 나온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 지금 고등학교에서도 모의 논술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고등학교는 신청을 안 해줬는데 모의 논술 해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8월 달에 온라인 모의 논술을 오픈을 합니다. 그걸 개별로 신청이 가능하니까 내가 궁금하다 하는 친구들은 그때 모의 논술, 온라인 모의 논술 꼭 참여해 보시고 이 정도 난이도로 학생들 출제를 할 예정이니 그 정도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뽑는 이제 교과 우수자,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인데요. 이건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저희 수능 최저 이제 동일하게 공학 계열 친구들은 2합 7, 그다음 경영학부 친구들이 2합 8이었는데요. 여기 수능 최저를 충족한 친구들이 56%입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 절반 조금 넘는 친구들이 수능 최저를 충족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이제 학생부 교과 방법은 공학 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돼서 여기서 각 교과별 석차 등급 상위 4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총 16개 과목 반영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경영학부는 앞은 똑같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는 동일한데 탐구 영역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내가 사회를 더 많이 이수 단위가 높다 하는 친구들은 사회가 반영이 되고 과학이 이수 단위가 더 높은 친구들은 과학을 반영을 합니다. 이건 학생들이 따로 설정할 건 없고요. 원서 접수하실 때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 눌러주시면 이 데이터는 저희가 자동으로 계산해서 합격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경쟁률은 평균적으로 7대1 정도 됐습니다. 학과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7대1 정도의 지금 경쟁률을 보였고요. 이 경쟁률과 입시 결과 구체적인 건 저희가 학교 홈페이지에 저희가 그 학과 배수까지 다 올려놨습니다. 여기 전년도에 충원 합격 몇 번까지 갔고 그럼 합격자 대비 몇 프로 정도 학생들이 몇 배수까지 합격을 했는지도 다 공개를 해놨으니 이것도 꼭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학생부 한 3.9 정도 학생들까지 저희가 합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균형 전형인데요. 올해 신설되고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건 좀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앞서 보았던 학생부 교과, 그러니까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무시한 채로 시뮬레이션 돌렸습니다. 그 결과 이제 최초 합격자 학생들은 한 3.4 정도, 그리고 충원 합격까지 갔을 때 학과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 3.6에서 3.9 정도 학생들까지 합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학생부 반영 방법은 동일하고요. 저희 학교가 다른 학교와의 조금 차이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특성화고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친구들끼리 경쟁하다 생각하시면 되고 앞에 교과 우수자는 검정고시 학생들이 들어오긴 하지만 지역균형 전형엔 검정고시 학생들도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은 일반고 친구들끼리 보통 경쟁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교당, 이건 이제 학교 추천이 필요한데 학교당 추천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 전형을 쓰실 때는 반드시 학교 선생님께 말씀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를 하고 선생님들이
원서 접수 학생들 된 걸 보고 내가 추천함을 클릭을 하셔야 돼요. 그 클릭을 안 하면 지원 자격 미달 처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 지역균형 전형, 추천 전형을 쓸 때는 꼭 담임선생님께 원서 접수하실 때 꼭 말씀을 드리길 바랍니다. 저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반영 교과별 석차 등급 4과목씩 반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조금 다르게 반영을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한 반영 교과 중에 진로 선택 과목이 A가 나온 게 있으면 그 교과 중에 가장 낮은 등급의 A 교과가 있으면 이거를 바꿔줍니다. 그 등급을 A 등급으로 최대 2개의 과목에 한해서 A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점수대보다 조금 올라갈 수 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학교의 종합전형, 대표적인 종합전형, 창의인재 종합전형인데요. 1단계 4배수 선발을 합니다. 10명 뽑는 학과면 1단계 합격을 40명을 1단계 합격을 시키고 이 40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가 결정이 되고요. 전년도에는 면접이 30%였는데 올해부터는 면접이 40%로 좀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2단계 면접에서 조금 학생의 합불이 전도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면접 준비 꼭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학생들이 면접 준비를 할 때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냥 말 잘하는 친구들이 붙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근데 이 친구들은 내가 이 전공을 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고등학교 때 내가 이만큼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어, 이런 부분을 저희는 좀 듣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친구들하고 요즘 핸드폰 좋으니까 서로 면접관이 되어서 면접 질문해주고 답변해보는 것도 좀 연습해보면 좋고요. 여러분이 내가 친구들하고 같이 하기도 좀 부끄럽다 하는 친구들은 혼자 셀프 동영상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답변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딜 보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 좀 연습하셔서 오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전공 적합성을 정말 많이 봅니다. 저희 전공 적합성 60%입니다. 전공 적합성 60%, 인성 20%, 발전 가능성 2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 이 전공 적합성 관련해서 좀 생활기록부에서 꼭 체크를 해보시고 지원하시면 좋고요. 저희 1단계 통과가 4배수인데 작년도 평균 경쟁률이 5대1 정도 됐습니다. 과에 따라서 4대1, 4대1이 안 되는 과도 있었고요. 이건 학생들이 원서 접수하실 때 조금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는 한 4.3등급 정도 친구들이 들어왔는데 이건 참고용이고요. 앞서 나눠드린 책자, 흰색 책자가 있습니다. 흰색 책자 제일 뒷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합격한 친구들 점수 분포, 합격하고 지원한 친구들 산포도를 좀 그려놨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전공 적합성 많이 본다고 했는데 저희는 특히 수학, 과학, 특정 교과 우수한 학생을 이제 조금 많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과 계열이다 보니까 수학, 과학이 수업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수학, 과학에 조금 성적이 우수하고 이 활동이 많은 친구들은 선발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생기부에서 조금 내가 내용이 부족하다고 해도 일단 1단계가 통과가 된다면 이 친구들 면접에서 내가 전공 적합성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좀 준비해서 오시면 좋은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내가 이 해당 학과에 왔을 때 학생들이 요즘 지원하실 때 정말 경쟁률만 보고 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본인 전공과 관련 없이 그냥 나 공대면 돼. 공대여서 경쟁률 낮으니까 이과 써야지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사실 합격하기 좀 어렵습니다. 본인이 그 학과에 왔을 때 내가 어떤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좀 활용하고 어떤 커리큘럼을 통해서 좀 갈 수 있을지 그런 비전을 좀 제시해 준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내가 이런 활동, 이런 과를 진학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해봤어요. 동아리 활동을 수업 시간에 했던 것도 괜찮고요. 교과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런 내 전공 목표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꼭 설정이 안 되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특정 직업군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 계열에 대해서 계속 좀 공부해보고 싶어. 아니면 실험하다 좀 실험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실패했을 때 어떤 점이 궁금했고 이걸 어떻게 개선해보고 싶어서 난 이 학과에 진학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도 좀 준비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 생활기록부 그리고 본인들 경험에서 바탕으로
이제 좀 면접 준비를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보면 저희가 이제 면접 평가할 때 전공 적합성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공 관련 동아리나 진로 활동 그리고 심화 과목 어떤 거 이수했는지 그리고 전공 관련 학업 성취도를 여기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적합성 부분을 저희가 60%를 하고 있으니 꼭 이걸 중점적으로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설 전형인데요. 기회균형 전형입니다. 여기 수능 최저는 없고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친구들 그리고 농어촌 학생 친구들 국가보훈 대상자 해당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고 이 전형은 면접이 없습니다. 서류 100% 전형입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는 친구들만 지원이 되고요. 이 인원은 20명으로 많은 인원을 뽑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꼭 해당되는 친구들은 이 전형도 놓치지 않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학교에 조금 특이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가 있습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서 접수할 때 저희가 이제 보통 학과만 선택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학과를 선택을 하고 내가 취업할 기업체를 같이 선택을 하고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3학년 때 친구들이 이미 그 기업체에 나가서 같이 실습을 하고 졸업하면 그 기업에 취업을 하는 걸 아예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고 들어오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 전형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창의인재 전형과는 조금 다르게 선발을 합니다. 창의인재는 1단계 4배수였는데 여기는 1단계 5배수로 선발을 하고요. 2단계가 되면 1단계 점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면접 100%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1단계에서 서류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으로 평가를 하고 면접 때는 직무 적합성, 성실성, 공동체 의식으로 최종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가 관심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이미 기업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직무 적합성 같은 걸 면접을 대답을 하실 때 꼭 그 기업체를 검색을 하시고 그 기업체가 어떤 기업체인지 그리고 거기서 본인들의 직무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등록을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예정입니다. 보면은 쉽게 말해서 지금 직무 적합성까지는 이해가 되셨는데 질문을 많이 하실 때 성실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성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들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얼마나 잘 적응하고 다른 사람들과 잘 생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